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이라는 측면에서 이 죽음의 수용소들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예,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소망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 아들하고 같이 둘이 이제 동해로 여행을 갔는데 밤에 같이 길을 이제 해변가 이렇게 걸으면서 어, 저건 시커먼 저쪽은 바다죠. 큰 파도들이 이렇게 오고 저는 이제 딱 길을 서 있는데 해변가에 같이 서 있는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둘이만 서 있는데 저쪽은 불빛이 반짝이고 해변가인데 해수욕장이니까 저쪽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인데 파도가 몰려오고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왜가 꼭 죽음 앞에 서 있는 느낌이다. 저쪽은 세계, 이쪽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파도가 치고 이 거대한 죽음의 파도 앞에서 너는 당당하게 설 수 있겠니? 참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엄청난 소망이다. 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네, 딱. 그런데 뭐 구원의 확신을 떠나서 일단 이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삶이 될까? 진짜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나는 제대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실은 사람들이 극단적일 때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뭐 우리가 품성을 훈련하고 신앙이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하지만은 근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굉장히 미묘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딱 지내놓고 보면은 그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어떤 극단적 상황, 죽음의 상황,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았을까?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첫 번째, 저는 이 책에서 발견한 정의의 품성은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책에 제가 읽다가 참 의미 있게 와닿았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품위였어요. 품위.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의 어떤 존엄성, 품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 품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것, 정의는 올바른 것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정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자가 저자의 사진이에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도 본능으로 행동해요. 인간만이 본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해요. 사람의 사람됨. 오늘 제가 신문을 아침에 이렇게 봤었는데 그 신문에 대담 로봇 전공 로봇 박사님이셔요. 로봇 박사님인데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대담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공지능은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명쾌해요. 인공지능은 정답이 있는 것을 사람보다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답이 있는 것을 찾아낸대요. 그리고 패턴을 연구해서 그 패턴도 뭘 만들어낼 수는 있대요. 근데 자아는 때로는 정답이 없대요. 나 지금 외로운데? 왜 외로운지 모르겠어. 그게 외로워요. 이게 자아예요. 인공지능은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정답이 없는 것이 찾아가는 것은 자아예요. 자아. 결국은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보면 보내온 삶과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이죠. 이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통은 사람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만들어가 있어요. 사람 자체의 존엄성까지도 이 파괴를 해버렸죠. 근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았어요. 그 생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어떤 처절한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 존엄성이 파괴되지 않고도 살아남았어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극단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이 반사 이론, 도식 이론에 나오는 표입니다. 자극이 오면은요,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각, 인지, 행동이 되어지는데 이 자각은 감각적인 것이죠. 감각이 되어지면은 지각이 되어지고 이것들을 해석하고 개념화하고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활성화해서 실행할 수 있대요. 이게 이 인지가 발달된 사람들이 중간에 이 과정 중에 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적인데요. 빅터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한 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키는요. 무의식적인 습관에 맡기는 행동대로 사는 게 아니래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기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감사의 품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엔트로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뭐냐면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대로 이렇게 이게 열역학 이 법칙인데 무질서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해진대요. 이게 세상이 약하고 제약으로 이렇게 약간 파괴된 정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화되기가 쉽대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것들을 중간중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고통에 맞서는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답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뭘 선택하냐면요. 내가 사람다워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삶의 의미를 찾기. 정의가 무엇이냐? 저는 삶의 의미 찾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실현 속에서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예.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나 이거 잘못된 행동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쉽죠. 욕망에 따라 하기가.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산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이지, 옳은 것이 무엇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니체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들은 우리한테 질문을 준대요. 그리고 이 질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짐으로써 삶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피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회피해요. 예, 제가 어떤 일을 벌이고 힘들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거 시작했지? 너 왜 이거 시작해? 예, 독서 모임을 토요일 날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토요일 날 하면서도 제가 원래는 이제 다른 분 인도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 인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했는데 왜 시작했지? 너 왜 이거 하려고 그래?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저처럼 독서 모임을 정말 잘 인도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질문을 하면 의미를 찾게 되고요. 의미를 하면은 같은 힘든 일이라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더 보람된 일이 돼요. 그래서 왜 이거 하지? 예,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지면은요,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책임지는 삶을 살게 돼요. 회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의미 있는 하루를 살 것인가? 예, 두 가지죠.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근데 많은 사람이 멈추는 시간이 없고 질문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상황이, 환경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요. 끌려나가는 대로 살면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 자기 느낀 대로 살아요. 자기 욕망한 대로 살아요.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해요. 감사 선택하지 않아요. 예, 그냥 퍼지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이 없으면은요, 의미 없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냥 살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갔지? 제가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벌써 이제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어, 다른 분들 이렇게 해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저는 계속 질문해요. 올해는 뭐 하기로 했지? 왜 못했어? 올해 저희가 연대였거든요. 연대. 저의 원호드는 연대였어요. 어제 다시 미팅을 잡았고 미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 연대를 이루고 싶어서요. 예, 다른 기관과 연대하고 그렇처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죠.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옳은 일을 하면서도 힘든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예,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이분은 뭐 죽기 전에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가 5분 만에 5분 전에 딱 5분을 줬는데 그 5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결국엔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고통에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줘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3년을 엄청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의 삶은요. 그 3년에 계속 질문 던지고 제가 찾았던 답을 지금 살고 있어요. 고통이 없애달라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해? 너 인생에 진짜 그렇게 붙잡았다 어떤 건강, 그 건강이 없어졌을 때 질문이 던져져요. 도대체 왜 건강이 필요한데? 질문을 던져.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줘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제대로 된 것들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보통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줘요. 내 생존에 그 생존의 가치를 부여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 만나고 그리고 실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저희에게 많은 의미를 주죠. 내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은요, 실은 내가 존재할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 돈, 먹고 사는 거? 그거 아니죠.
내가 누군가의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예, 그거에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예, 그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실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결정하래요. 예, 피할 수 없는 것은 의미를 찾아야죠. 거기에서.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데 중국에서 우리 제가 유학생 시절 때 예, 중국에 갈 때 우리 그, 그 세계 각지에서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예상 시간보다 너무 늦게 도착했고 언제 도착했고 곧 도착한다. 중국 사람은 곧 도착한다 그래요. 막 한국 사람 뒤에서 막 이제 또 뭐 때문에 이제 연착이 되고 못 가고 약간 막 해가지고 막 시간이 늘어지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학생들은 막 불평을 하고 막 이게 막 소리가 높아지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서양 사람들은요 화를 안 내더라고요. 웃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더라고요. 놀고 웃고 그러면서 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는 이렇게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참을 수 없도록 만드되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봤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 그 상황 자체를 선택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랑하기래요. 극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삶의 오류를 망가뜨리지 못한대요. 죽음까지도요.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자기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힘들 때 아내와 사랑하는 이야기, 대화하는 것들을 계속 꿈꾸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을 선택하고 못 믿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거죠. 경계심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경계심을 갖자. 두 가지 측면에서 경계심을 아우슈비츠 이후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의미를 찾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히로시마 이후 우리는 무엇이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정의롭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반향을 흘려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의 옳은 것만 주장하면요 파괴적이 돼요. 근데 사랑은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합니다. 고난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대요. 예. 자, 저는 그,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라. 우리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걸로 정의에 대한 품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품성을 살펴보면요. 정말 풍성하고 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팁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품성 독서의 품성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제가 이 파일 제가 전부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 모임 하거나 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같이 공유. 왜냐하면은 그냥 토론만 하다면은 약간 수준 낮은 지역에 머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더 명확하게 더 좋은 교훈들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프로 과정에서 좀 더 깊게 다뤄주니까요.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습니까? 보니까 너무 다들 잘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다 해주시고, 나누는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뭐 질문 사항 있나요? 질문. 질문이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저요. 우리 이경 교수님. 먼저 아, 책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 사랑과 삶의 의미로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는데, 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예, 대해서 이창준 선배님께서 체험적으로 예. 해주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한번 듣고 아, 싶습니다. 저희가 삶의 그 사명선언서 목표. 적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명선언서가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명선언서 그냥 적었겠지만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적으라고 해서 그냥 했지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끌어져 나온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사명선언, 내가 진짜 내 사명선언서하고 맞아?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저의 사명은 책과 품성으로 꿈을 선물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많아져요. 지금 제가 강의도 많고 뭐 일도 많고 여러분 저기 하는데 계속 질문을 던져요. 이거 해야 될 거야? 사명감 맞아? 그러면은요 산다 많은 일이 걸려져요. 그냥 누가 제안한다고 해서 그거 하지 않게 돼요. 네. 그 사명선언서를 다시 한번 또 숙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내 삶의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딱 마무리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명선언서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명선언서는 어떻게 정리하면은요.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 아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은지 너는 어떤 사람이었어야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적으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무덤을 지나면서도 산책하고 문을 지나면서도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 얘가 살고 있네요. 하고 오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은 나는 죽기 전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래, 후회 없었다.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실은 경제적 안정 별로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살면서는 따로 내 삶 따로였는데요. 그 살면서는 필요할 때 뭐 기도할 때 한 번씩 외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사명선언서가 하나의 촉입니다. 촉.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독서만 왜 해야 돼? 오늘 뭐 미팅 있어요? 오늘 왜 만나야 돼? 계속 질문해요. 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된다 아니면요. 의미가 나와요. 왜 질문을 던지면요. 의미가. 예배 내일 참석하죠? 여기 다 대부분 다 참석할 건데요. 예배 왜 드리세요? 예배를 나 왜 드리지? 한번 질문하고 가보세요. 예배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질문하고 가면은 예배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나한테 주셨지?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왜 내가 이 상황이 있지? 이 상황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 왜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섭리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의미를 부여하면요. 끝까지 할 수 있고 열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정의가요. 옳은 일을 한다는 거,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거. 이 정의가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게요. 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예. 아까 또 누구 질문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누가 질문? 예. 네, 남은 강의도 대표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다른 분이 하시나요? 예? 남은 강의도 코치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냥 이번은 제가 다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듣고 싶죠? 다른 분 초청할까요? 예. 예. 아무튼 이번에는 그냥 제가 풀로 하기로 했어요. 다. 이번에는 워낙 그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독서 리더가 다 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소망이 생겨서 여러분을 집중 투자해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책에서 품성을 배우는 거 어제도 미팅 했는데 성품 가족, 성품 패밀리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근데 다 애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책과 품성이 만나지만 어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품성이 전 인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품성을 배우면요. 정말 풍부하게 배울 수 있고 진짜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좋은 말씀이랑 원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정말 그 원석은 다이아몬드로 아니면 보석으로 뭐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원석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적용하고 폭넓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사고 이 날카로운 이 가공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가공 기술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품성이라는 거. 그리고 또 각각의 이거 가지고 이미 삶의 현장에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떤 말씀이 적용됐고 어떤 품성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사고를 하게 되자면요. 이게 굉장히 풍성한 말씀의 응용까지 이루어집니다. 예. 매트리얼을 원석을 보석으로. 이게 품성 독서의 목적입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챗박스하고 마치겠습니다. 챗박스. 네, 챗박스 시작. 공, 부, 해, 남, 주, 자, 공부, 해서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는 이 챗박스 하면서 계속 자기한테 선포해요. 너 공부해서 남 줘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해서 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